오후 1시 마켓 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우리 시장 어제는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경계 심리로 다소 주춤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셧다운이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미 증시도 국내 증시도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시간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8% 상승하면서 3,44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면서 약간 주춤한 모습 보이는 듯 했으나 지금 현재 0.66%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장 초반부터 조금씩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는 0.34% 오른 844포인트 선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로 지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도 1,7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오늘 6천억 원가량 팔자세 보여주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의 매수가 지수를 지탱해줍니다. 현재 시간 700억 넘게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도 오후장 들어서 매수로 전환하면서 12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만이 720억 원 넘게 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통화 스와프에 대한 해법이 아직 나오지 않으면서 환율 시장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0.25% 상승한 1,407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APR의 주가가 3분기 실적 기대를 바탕으로 연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시가총액 10조 원에도 근접하게 됐습니다. APR이 미국 시장 매출을 바탕으로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이어지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APR이 올 3분기에 전년 대비 111% 증가한 3,676억 원의 매출을, 영업이익은 217% 증가한 864억 원을 거두면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1,355억 원의 매출을 거두며 단일 지역 최초로 1,000억 원대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간 APR 주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약간의 상승폭을 줄였지만 지금도 2.8% 상승하면서 25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나무와의 합병 논의가 알려진 뒤 급등세를 이어가던 네이버가 합병 이후 나스닥 상장설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25일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소식이 전해진 직후 3거래일간 22%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합병법인이 미국 나스닥의 분할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면서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두나무는 당초 독자적인 미국 증시 입성을 노렸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화된 자국 우선주의 정책 속에서 상장 여건이 녹록치 않았고, 이에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과의 합병을 통해 네이버라는 간판으로 우회 상장을 시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으로 분할 상장될 경우 네이버는 기대했던 사업 시너지가 아닌 미국 증시 입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실망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시간 네이버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현재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5.21% 하락하면서 25만 4,500원 선 지나갑니다. 이가탄으로 유명한 명인제약이 코스피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의 2배가 넘는 주가를 달성하며 급등했습니다. 명인제약은 잇몸 질환 치료제인 이가탄과 변비 치료용 일반 의약품 메이킨 등으로 이름이 알려진 중견제약사지만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이가탄과 메이킨 외에도 중추신경계 치료제를 연구 생산하는 전문 기업으로 조현병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치매, 파킨슨병, 뇌전증 등 신경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장 전부터 명인제약은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청약에서 587대 1의 경쟁률과 증거금 약 17조 원을 모으며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현재 시간 명인제약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인제약 현재 2배가 넘는 100.17% 상승하면서 11만 6,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주 훈풍을 타고 국내 증시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우리 시장 오늘도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대처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장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이제 추석 연휴권으로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현물을 매수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이 함께 동반해서 현물을 매수하다 보니까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그치지 않는 상황이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추석 연휴 이후에 또 연말까지의 기대감은 여전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추석 연휴가 곧 있으면 시작이 될 텐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오늘 10월 첫날부터 미국에서의 이슈가 좀 있습니다. 큰 영향을 주게 될지 연방정부 셧다운이 아마도 지금 시작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미국의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면 우리 시장 어떻게 될까요?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체크하면서 앵커 브리핑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미국 연방정부가 이거 거의 7년여 만에 이 셧다운에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부터 조금 전부터 아마 연방정부 셧다운 뉴스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큰 뉴스가 지금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연방정부 셧다운에 돌입을 하게 된 것인데 과거에 2018년에 미국의 마지막 연방정부 셧다운이 2018년 말과 2019년 초에 있었습니다. 이때도 또 공교롭게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에 셧다운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35일 동안 거의 한 달이 넘게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의 동부 시간으로 10월 1일, 우리 시간으로는 조금 전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에 들어간 것이죠. 자, 원인은 그 당시에 2018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국경장벽 세우겠다. 이 예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치열한 갈등을 펼쳤고 이번에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연장하느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연장하지 않고 이 복지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라는 이 중요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연방정부 직원들 수십만 명이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일하지 않고 정부가 정지가 되는 것인데 2018년에도 80만 명 정도가 휴직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숫자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그 당시 때만큼 그 정도의 숫자의 직원들이 아마 집에 돌아가서 휴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2025년 셧다운은 2018년 때와 약간 다른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35일 정도 연방정부 셧다운하고 직원들이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연방정부 건전화를 해야 되고 연방정부와 관련된 부채가 관련된 것들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계기로 아예 직원들을 영구 해고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것이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셧다운이 있을 때 오히려 주식 시장에서는 약간의 기회가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는 오히려 셧다운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러면서 미국 증시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 자, 만약에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돼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우리가 기다리는 경제 지표, 미국의 CPI라든지 월간 고용 보고서라든지 미국에서 발표하는 이 고용 지표들,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자연스럽게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10월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연준에서 이 경제 지표들을 확인을 하고 나서 금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연되면 약간 불확실성이 생기고 연준도 결정을 미뤄야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연준도 결국에는 연내에
이 금리 인하 폭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오늘은 시장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시장에 불확실성이 생기고 고용에 문제가 생기면 연준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해석들이 나오면서 간밤에 미국 시장이 좋았고요. 금값도 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셧다운이 그 대신에 길어지면 안 된다라는 건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과거에 1976년부터 미국의 셧다운이 한 20번 정도가 있었는데 평균 한 일주일 정도, 8일 정도 지속하고 끝난 경우가 평균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다음에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4%나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는 거였다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도 1990년 이후 사례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2주 내에는 셧다운이 정지가 된다, 셧다운이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이번에도 일주일 조금 넘게 아니면 2주 내에 셧다운은 어느 정도 종식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웃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셧다운은 여러 가지로 본인이 추진하려는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조건이 펼쳐집니다. 자, 관세부가 셧다운은 되지만 관세 부과는 계속되기 때문에 관세로 벌어들이는 미국 정부의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연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더 할 수 있는 상황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부채 탕감을 위해서 공무원을 계속 해고해야 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데 도찌에서 결국에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공무원들을 더 해고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어쨌든 추석 연휴 안에 이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료가 되면서 우리 시장에는 큰 피해가 없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과연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추석 연휴에도 이 뉴스들은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통상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9월 수출이 3년 6개월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659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7% 늘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는 역대 9월 가운데 두 번째, 전체 기록으로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성과를 이끌었습니다.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상승 덕에 22% 증가한 166억 달러로 두 달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자동차도 64억 달러를 수출해 9월 기준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을 제외한 8개 주요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소폭 늘어난 반면 미국으로의 수출은 1.4% 줄며 관세 여파가 확인됐습니다. 산업부는 관세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수출 시장을 신속히 다변화한 덕분에 거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이제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 섹터 찾아보면서 좋은 종목까지 저희가 선별해드리고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업종 섹터를 골라오셨을지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좋은 섹터 앤 테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앤 테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섹터는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이 드디어 무비자 입국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카지노주를 좀 봐야 된다. 그림에 보이시죠? 여기 카지노 게임장입니다. 카지노주들을 좀 봐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함께 김태원 파트너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파트너님, 네. 자, 카지노주를 어제 오늘 좀 떨어지더라고요, 카지노주들이. 네. 오히려 중국인 관광객들이 무비자로 입국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 뉴스나 이슈의 소멸성으로 매물이 좀 나오는 건지 오히려 좀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항상 증시 격언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 소문에 사서 뉴스에 뉴스에 팔아라. 팔아라. 네. 여기까지를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런 소문을 듣고 누가 카더라 하는 걸 샀다가 물리는 경우도 많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기업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들어온 투자자들이 호텔에 묵고 호텔에 묵으면서 카지노를 방문하고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잃고 이러면서 계속 수익을 이제 카지노에 쌓아주는 것이죠. 이미 1분기, 2분기 실적들을 보시게 되면 카지노주들은 굉장히 큰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1분기 때는 관광업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도 카지노는 계속 수익이 좋아지고 있을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거는 숫자로 확인이 됩니다. 개별 이 회사들의 이 실적들을 분기별로 보시면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이 단체라고 그러지만 3인 이상입니다. 3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기에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것이죠. 한시적인 조치인데요. 그에 따라서 이 카지노주들이 가장 큰 수혜를 봅니다. 대부분의 그 호텔들에 그 임대료를 주고 들어가 있는데 그런 호텔에서 이제 그 카지노들이 가장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업이 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런 카지노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고 지금처럼 뉴스에 팔아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서 주가가 파란색을 띠면 이때가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다음 3분기든 4분기든 실적을 발표할 때가 돌아올 텐데 그 실적이 좋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이 주가를 밀어 올려버립니다. 결국은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파란색을 띨 때가 여러분 싸게 살 기회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카지노주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주가가 어제 오늘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곧 있으면 추석 지나고 나면 우리가 실적 발표하면서 좋은 실적 나오는 종목들을 막 골라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종목 중에 업종 중에 카지노가 부각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좀 골라봐야 되겠는데 카지노주들 몇 가지들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걸 먼저 보는 게 좋을까요? 역시 우리나라 관광공사에서 이제 만든 네.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만든 건데요. 이 GKL이라는 회사가 GKL. 있습니다. 네. 이 회사는 이 회사가 서울 강남점, 서울 드래곤 시티점 용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 롯데 이렇게 세 군데를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갖고 있는데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는 건 그 자체가 면허 사업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소수의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소수의 사업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진입 장벽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 사업에 대한 그 프리미엄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GKL 같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얼마큼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매달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그 외국인 관광객들을 국가별로 숫자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통계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보셔도 이 카지노들이 돈을 벌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GKL도 마찬가지로 이제 꽤 많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나 요번 GKL이 요번에 3분기 이후에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건 이 중국인 VIP들에 대한 공략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중국인 VIP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롤스로이스 차를 가서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5성급 호텔에 방을 잡아주고 쉬게 해주고 맛집도 이제
그 투어해 줄 수 있는 가이드를 붙여주죠. 그 대신 남는 시간들은 모두 카지노에 가서 게임을 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중국인 VIP들이 쓰는 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지노에 가서 이제 외국에 저희들이 뭐 라스베가스에 가서 재미삼아서 해서 뭐 몇백 불, 그렇게야 그 정도 사용하는 건데 개인들은요. 하지만 이 VIP들은 몇만 불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카지노의 드로백이라고 해서 돈을 떨어뜨린다. 이 돈을 이 카지노에 남겨주고 간다 해서 드로백이라고 그러는데 그 드로백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GK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좀 보시고 두 번째 종목은 롯데 관광개발인데요. 롯데 관광개발은 제주도에 있는 그 제주 롯데 드림타워라는 그 안에 이 카지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카지노가 LT 카지노라고 해서 예전부터 꽤 유명한 카지노였는데 여기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전부터 제주도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꽤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여기 호텔도 1,500호실인데요. 1,500호실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꽤 많이 묵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이 게임을 하면서 이 결국은 롯데 관광개발은 예전에 이제 드림타워, 롯데 드림타워를 만들 때 이 제주도 드림타워를 만들 때 들어갔던 그 부채들이 있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런 것들. 이것들 요번에 한꺼번에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 말뜻은 이런 재무적으로도 이자 비용이 줄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늘어난다는 소리죠. 이 말뜻은 롯데관광의 수익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란 어떤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주를 지금 관심권에 놓고 파란 보일 때는 나에게 싸게 살 기회를 주는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KL과 롯데 관광개발 주가를 한번 살펴봤고 이슈들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카지노 쪽에 탑픽으로 고를 만한 좋은 종목 마지막으로도 어떤 종목을 보고 계세요? 네, 이 카지노 쪽은 무조건 파라다이스가 1등입니다. 네. 이 파라다이스 여러분들이 뭐 예전에 좀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 창업주인 전낙원 씨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 워커힐 카지노를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이 라이센스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면서 꽤 당시에 그 당시에 한 80년, 70년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카지노라는 게 달러를 벌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특히 내수 시장에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정부도 알게 됐죠. 그러면서 GK 같은 것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라다이스는 기존의 카지노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는데 대표적으로 워커힐 카지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드라마 모래시계에서도 나왔던 게 이제 워커힐 카지노였는데요. 근데 이 워커힐은 그 SK 네트워크스가 운영하는 호텔입니다. 그 호텔에 그 카지노장을 빌려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만 10억이고 매달 내는 돈이 11억 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임대료를 내고 과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 몇 배의 돈을 법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일본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이 중국인 관광객들, 특히 중국인 VIP들에 대한 영업도 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실적을 내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 파라다이스는 카지노 기반의 성장하는 회사고 또 한편으로는 호텔업을 이번에 이제 키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카지노에 너무 의존한 매출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좀 다각화해서 사업을 좀 다각화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장충동에다가 한 5,500억 들여서 7성급 호텔을 짓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부터 이제 가동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호텔업도 꽤 큰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부가 됩니다. 이 말뜻은 이 파라다이스가 올해 실적보다 내년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고 이렇게 좋아지는 실적을 갖고 주주 환원을 강화하기로 했고 이번에 한 50만 정도를 자주 소각을 했습니다. 이 뜻은 파라다이스 주주들에게는 고배당도 주면서 또 한편으로 주식 소각을 통해서 주당 가치를 늘려주는 그런 면에서 길게 보면 지금 파라다이스가 쌀 때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파라다이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을 좀 다각화하고 있고 투자도 하고 있는데 가격 전략은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지금 가격 21,000원일 때 매수하셔도 됩니다. 21,000원보다 아래로 날아가면 분할해서 사시고요. 항상 한 방에 사는 바보가 결국은 손해를 봅니다. 항상 분할해서 사셔야 되고 그 분할해서 사시면서 목표가는 한 41,000원, 지금보다 한 100% 정도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좋아진다는 것이죠. 밸류에이션이 좋아지고 손절가는 2만 원에 맞춰서 1,000원의 그 좁은
그 구간 내에서 매수가를 맞추시면서 1,000원을 깨고 내려가도 이건 분할해서 앞에서 분할해서 샀던 것만큼 분할해 다시 팔아서 다시 밑에 가격 21,000원보다 낮은 가격에서 매수 수량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가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를 카지노주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뉴스 최근에 보셨죠? 파라다이스가 그 옆에 있는 인천 하얏트 호텔도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객실도 늘리고 카지노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41,000원까지 목표가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함께 봤고요. 두 번째 돈 되는 테마인 섹터 또 어떤 것들을 가져오셨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괴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호텔로 가보겠습니다. 카지노와 호텔 지금 뭐 아까 파라다이스도 연결돼 있는 걸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호텔 쪽도 비슷한 논리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타이밍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 호텔이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그렇죠. 호텔 방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국민 소득도 늘어나면서 그 호캉스라는 것을 우리 젊은 친구들, 네, MZ 세대들이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시기에, 그러니까 여름 휴가 때나 겨울 휴가 때나 이런 시즌에만 이 호텔방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연중 이 호텔방이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텔 회사들은 이런 그 5성급 이상 아주 뭐 VIP급들을 위한 그런 비싼 그런 그 럭셔리한 호텔뿐만 아니라 비즈니스급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여러 전시회나 이런 것들 하면서 외국인 그 바이어들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비즈니스 호텔도 많아지면서 그걸 계열사로 건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호텔업이 1년 365일 돈을 버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호텔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그런 타이밍입니다. 좋습니다. 자, 호텔들이 최근에 조금씩 관련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중국인 관광객 온다, 뭐 한한령 해제 이런 기대감 때문에요. 그러면 종목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 첫 번째는 이 호텔 신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텔 신라는 면세점 인천공항 철수한다라는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또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그 시진핑 주석이 호텔 신라에 묻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걸 또 다시 결혼식 취소했던 걸 다시 또 할 수 있게 해줬다. 뭐 이러면서 최근에 또 호텔 신라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호재 악재가 좀 반복인데 호텔 신라 어떻게 보세요? 그 호텔 신라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인천공항의 그 면세구역 그거에서 일부 이제 담배하고 이제 술하고 파는 그 사업 쪽을 너무 비싸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천공항 쪽에다가 임대료 협상을 다시 하자 해서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그게 한 6개월 정도 협상을 하다가 결국은 딜이 깨졌습니다. 네. 이 인천공항 입장에서는 이미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기득권을 갖고 있고 이걸 포기하기 싫고 호텔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 가격에는 이 수익이 나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를 낮춰달라고 요구한 건데 결국은 아주 과감하게 손해보는 사업장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해서 사업장 자체를 접어버린 겁니다. 네. 그러면서 호텔 신라는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그 사업장이 사라지면서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이익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이 호텔 지금 주가를 보시면 급등을 한 모습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차익 실현이 일부 나오면서 주가 하락했지만 결국은 이 손바뀜이 되면서 결국은 호텔 신라도 갈 수밖에 없는데 수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번 달 그러니까 말이나 좀 다음 달 초쯤 되면 3분기 실적에 대한 공시가 나올 텐데요. 네. 그때쯤 되면 실적을 갖고 호텔 신라에 대한 이런 면을 좀 다시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 면세구역에 대한 게 6개월간 유지가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비용이 여전히 들어가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텔 신라의 비용을 줄이는 쪽에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호텔 신라는 앞으로 특히 6개월 면세구역에 대한 사업권을 포기하는 6개월 후가 되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호텔 신라는 이번에 아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묵는다 안 묵는다 이것 때문에 요란하게 그 언론에 많이 탔지만 네네. 그런 것은 실적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게 그 전화위복이 돼서 다시 한번 이제 묵지 않게 되면서 이 기존 결혼식장이나 이런 비용이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호텔 신라는 좀 과식관에 놓고 보셔야 되고 특히 이번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시내 면세점을 호텔 신라가 하고 있습니다. 시내 면세점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유치를 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수익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런 면을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한 종목 간단하게 더 볼까요? 네, 그리고 GSPN을
그 P&L이라는 GSPNL.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 GS 그 리테일이라는 그 회사에서 인적 분할해서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이 파라나스라고 지금 저기 네. 그 코엑스 쪽에 가보시면 삼성동에. 그 호텔을 운영하고 또 이제 그 거기에 식자재를 대는 그런 회사를 이제 그 경영하는 지주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그 요번에 한 4월 달에 이게 인적 분할을 된다면서 그 상장을 할 때 주가가 그날부터 더블 났습니다. 말 그대로 이 회사가 호텔 쪽이 그 새롭게 리뉴얼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값이 기존에 그 코엑스에 있던 그 호텔이 받던 방값의 50% 이상을 업을 해서 이번에 오픈을 했는데 완판됐습니다. 네. 그만큼 이 호텔업이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수익률도 그만큼 올라간 것이고 그런 면에서 GSPN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이런 그 호텔업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GSPNL도 뭐 주가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조금 쉬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호텔 쪽으로 탑픽 종목 한번 골라볼까요? 역시 아난티죠. 아난티. 아난티는 골프장과 같이 하고 있고요. 이게 금강산 관광개발하고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오늘 북한 남북 경협주들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난티는 실적도 괜찮아지고 있고 또 그 말 그대로 이러한 남북 경협에 대한 금강산 관광 호텔에 대한 이런 이벤트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아난티는 앞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좋아질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가격 전략도 잡아보겠습니다. 호텔 플러스 알파로 남북 경협주의 테마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아난티 가격 전략은요? 일단 매수가는 9,500원 정도 생각하시고 목표가는 15,000원을 짧게 보시는데 손절가를 8,500원 잡으시는데 이게 남북 경협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네. 북한이 튕겨도 자기들도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호텔 관광업을 오픈할 겁니다. 그때 쓸 수 있는 게 금강산 관광 호텔이죠. 그때 이 아난티는 다시 한번 금강산 관광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난티까지 탑픽 종목으로 골라드렸습니다. 돈 되는 테마인 섹터 오늘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얘기 나눴는데요.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파트너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스피가 9월에만 사상 최고치를 8번이나 새로 쓰자 개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한 달 동안 무려 10조 원 가까이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은 지난달 9조 8,900억 원을 팔아치우며 8월에 소폭 순매수에서 급격히 돌아섰습니다. 매도 종목은 삼성전자 7조 원대, SK하이닉스 1조 7천억 원대 등 반도체주가 중심이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네이버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이 물량을 받아내며 7조 원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기 등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증권가는 4분기 코스피가 3,200에서 3,700선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AI, 로봇 등 신성장주의 부상이 긍정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다만 미중 무역 협상 난항, 환율 불안은 변수로 지적됐습니다. 증권사들은 반도체 대표주 목표가를 잇따라 올렸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50만 원, 삼성전자는 11만 5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장기화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편 일부 증권가는 반도체 업종의 호재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에 따른 여행 레저 업종 같은 저평가 업종에 주목하라는 조언도 내놨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에요.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국제화 안 하고는 1급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세계 인류가 돼버리면 여러분 평소 노력에 이익은 전부가 3배에서 5배 나게 돼 있어. 1등만 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에요.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자, 마켓 나우 3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외국인이 열심히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3,450포인트까지 다시 올라왔네요. 3,440포인트 선에 있다가 조금씩 더 상승 탄력 높이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이러면서 코스피를 높이고 있고 코스닥은 845포인트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현물 5천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한 1,500억 원 정도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후장에 또 좋은 종목들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 추석 연휴 이후에도 계속 끌고 가면서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이데일리 TV 소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을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이 추석 연휴 이후까지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종목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골라주신 종목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한화엔진입니다. 자, 조선주가 이번 주에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대형주보다 확실히 그 밑단에 엔진이나 기자재 쪽이 훨씬 더 탄력이 좋더라고요. 네. 한화엔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하나 오늘 잠시 후에 다른 종목들도 살펴보겠는데 네. 우리 시장에서 현재 관통하고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3분기 실적이라든가 또는 4분기 내년도의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도가 차별화되고 있다. 그렇네요. 이걸 그렇네요. 좀 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사실 하나엔진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은 다 나오고 있었지만은 네. 지난 2분기까지만 해도 뭔가 예상보다는 조금 미흡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가장 큰 것은 2022년도부터 3년도까지 수주받았던 물량들은 사실은 가격이 24년도 이후에 받았던 것들에 비해서는 좀 처졌단 말이죠. 네네네. 그것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이 이제 4분기부터 도래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숨고르기 한 이후에 3분기 실적을 눈앞에 두고 주가가 바닥을 탈출해 주면서 새로운 또 고점을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지난해 선가 상승폭이 선박 엔진 실적으로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반영이 된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지속이 되면서 캐파 증설에 따른 추가적인 물량 확대도 계속해서 이어질 네. 가능성이 높고 국내 우리 조선 업종뿐만이 아니라 해외 중국 쪽에서도 엔진은 하나엔진 거 사간단 필요하죠. 말이죠. 네. 예, 그러한 측면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4분기부터 바로 2023년 4년도 물량들 바로 이 성과의 고가 선박 수주가 이루어졌었던 측면에서의 바로 이 가파른 어떤 그 엔진 쪽 부분에서도 실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방산 더 늘려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선박 엔진뿐만이 아니라 바로 방산 쪽 부분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분기, 4분기 내년도 실적 성장세가 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주가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좀 네. 부담스럽다라고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게요.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바닥에서 탈출한 종목도 중요하지만 추세를 유지시켜 주면서 새로운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종목에 종목을 계속 그렇습니다. 가는, 네.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보시면 네. 5만 900원 오늘 또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5만 원 밑에 있죠. 그렇다면은 직전에 이렇게 또 횡보해 주었던 자리들이 4만 원대 후반입니다. 이 자리를 돌파를 해 주었다라는 거는 이제 이 자리가 오히려
지지선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제는 5만 원 밑에서는 야, 이거 다시 한번 뭐 4만 원 초반까지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러게요. 5만 원 밑에서부터는 이제 확실한 여기가 저항이 지지라인으로 바뀌었으니까 매수도 가능한 그런 위치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뭐 각 하우스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들을 내놓으면서 뭐 높게 보는 데들은 6만 5천 원까지도 1차 네. 목표가들을 설정해주고 있는데 뭐 조심스럽게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6만 원 정도를 여러분들 목표가로 설정해 놓으시면서 5만 원 밑에서 소위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하시고 가져가야죠. 예. 물량을 모아나가는 그리고 이탈가는 4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 엔진 오늘 또 신고가 행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오늘 뚫었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9월 18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사고 있습니다. 한화 엔진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서동구 의원님이 고르신 종목 무엇일까요?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APR입니다. APR도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갑자기 불을 뿜고 있는데 APR도 뭐 마찬가지죠. 실적에 대한 그렇습니다. 기대감, 실적 얼마나 찍힐까 이거에 대한 지금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바로 APR 같은 경우도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그러니까요.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주춤거렸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됐을 때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쪽이 바로 또 화장품 섹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APR이 실망시키지 않고 3분기 또는 4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동안 좀 쉬고 나서 다시 또 불을 뿜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컨센서스는요. 3분기 매출액이 3,770억 원으로 YOY 기준으로 116% 그리고 영업이익은 900억 원으로 230%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4분기에도 이 온오프라인 채널 확장 기대 속에서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3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치 나오고 끝이다. 이러면 주가 이렇게 하면 못 갈 거예요. 그쵸. 그런데 3분기도 이런데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3분기, 4분기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거고 뭐 이미 화장품 업종 내에서는 시가총액 1위 아니겠습니까? 그쵸. 뭐 이 10조를 바라보고 있어요. 전통적인 대표적인 아모레퍼시픽이 7조 원대에서 한마디로 헤매고 있는데 뭐 시총 1위를 확보한 이후에 이제 제일 먼저 시총 10조를 향해서 달려가는 APR이 아니냐. 특히 이제 또 보면은 다른 여타 화장품 관련주들도 조정을 보이고 나서 꿈틀꿈틀 대고 있지만은 다 제한된 박스권에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APR은 계속해서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실적이라는 부분으로 차별화되고 있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시세를 즐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나 지금 사고 싶은데 하면서 쫓아가지 마시고 장중에도 출렁출렁 거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장중에 흔들릴 때마다 저점 매수하면서 물량을 조금씩이라도 담아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APR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발표할 때쯤 기다렸다가 점프 한번 하고 그렇죠. 또 횡보하다가 또 실적 발표 때 나오면 또 점프하고 이런 계단식으로 지금 맞습니다. 주가가 일정한 이제 예.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면은 세론이 나오죠. 네네. 당연히. 그러고 나서 또 횡보했다가 이제 또 또 실적 다른 발표 실적 기대하고 시즌 되면은 올라가고. 또 올라오고. 예. 네,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APR 오늘도 4% 넘게 26만 원 돌파를 했습니다. APR 두 번째 종목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종목은 무엇일까요? 어떤 업종의 어떤 종목일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대덕전자 역시 반도체도 봐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재고조차도 쇼티지가 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빨리 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들기 위해서는 기판이 있어야 될 거 그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판 쪽이 어떤 면에서는 뭐 우리가 반도체 메모리 쪽에서는 뭐 전방이다 후방이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만은 전방 쪽에 핵심적인 거다. 그쵸. 그러니까 심텍도 잘 달려가고 있고 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 대덕전자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탄력도가 좀 떨어져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올라가고 있는 다른 것들보다는 오히려
기판, 업황, 호조에 따라서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대덕전자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도 호조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메모리 쪽과 관련돼서는 내년 상반기 또는 2027년도 상반기까지의 얘기들도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업황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거겠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덕전자도 3분기 매출액이 2,729억 원으로 YOY 기준으로 17% 그리고 영업이익도 136억으로 48.1% 이상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 개선세가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덕전자의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보면은 3만 원 이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자 중반 후반대 정도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면에서는 주가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가다가 슈팅이 한번 나와야지 쉬는데 네네. 그러한 패턴이 지금 대덕 같은 경우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네네. 어떠한 모습이냐면 이 주가가 상당히 우리가 흔히 이제 소리 없이 강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지난번 구간에서의 모습들을 보시면 이러한 자리였습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이었는데요. 그리고 횡보하다가 이제 슈팅 한번 나오고 그리고 또 지지부진한 듯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하면서 올라가고 그리고 제대로 된 슈팅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격만 좁히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특히 무엇보다도 이러한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서 외국인들, 기관들 계속해서 특히 기관들 같은 경우는 마치 매집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이 좀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편하게 추석 전에 내일 이제 하루 남았잖아요. 네네. 매수할 수 있는 자리고 담아두고. 흔들릴 때마다 당연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서 이 종목의 월봉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지난번 구간들이 이렇게 3만 원대 중반 정도 자리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2023년도 7월 달에 4만 원 근처 39,650원이 최고점이었는데 지금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원형 바닥형의 패턴으로 올라가는 패턴들은 시세가 저런 자리 근접했을 때 오히려 슈팅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대덕전자 기판 쪽에 뭐 지금 뭐 쇼티지 D램 메모리 쪽에 쇼티지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대덕전자는 아직 주가가 많이 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상황. 차트나 뭐 이런 것들 거래량 실리는 것들 보면 뭐 매력적이긴 하네요. 대덕전자에 차트 한번 잘 보시면서 시청자분들도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만 원 아래에서는 좀 모아가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종목 하나 더 볼까요? 마지막 종목은 무엇일지 네. 공개하겠습니다. 로켓 헬스케어요. 로켓 헬스케어도 변동성이 좀 심한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의 모습은 6거래일 연속 네. 상승 양봉들을 잘 그렇죠.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신생 조직 재생 플랫폼 기술이라든가 연골 재생 기술을 미국 특허를 획득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특례 상장된 기업인데요. 이런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은 뭐 2년, 3년이 아니라 심지어는 뭐 5년까지도 적자 늪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연결 재무제표상 빠르면 올해 이 종목은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러한 여러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기술 특허를 이용해서 수출을 한다든가 이루어지느냐 이런 리스크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어떠한 집중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주가의 상승 탄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워낙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익 실현을 병행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주가의 모습을 보시면 5일선을 회수시키지 않고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종목은 5일선에 근접했을 때 단기적인 접근 그리고 5일선이 이탈이 된다면 오히려 매수는 유보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레이딩 차원에서 로켓 헬스케어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서동구 위원과 함께 좋은 종목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셔서 이제 10월 시장에도 좋은 수익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